헌문편 10장도 역사적 사실이 필요한 그런 장이죠. 즉 춘추시대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산과 자서와 관중에 대해서 물었죠. 공자에게. 즉 이 자산이라는 사람은 구장에서도 나왔죠. 춘추시대 정나락의 명재상이죠. 22년간 재상으로 있으면서 이 정나라인데 이 진나라와 이 대국이죠.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 사이에서 아주 애교적 이런 그 행동을 잘해가지고 22년간 정나라의 명재상으로 했는데 이미 공야장 16장에서 설명된 바가 있어요. 즉 자산은 법과 예를 조화롭게 운영하고 애교에 등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었죠. 이 사람이 중국 최초의 성문법을 작성했다는 사람이죠. 즉 동기에 동그릇에 명문을 박아서 이런 성문법을 만들었다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공자는 아주 높이 평가한 대표적 정치가입니다. 그 다음에 자서에 대해서도 물었죠. 자서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여러 설이 있으나 대체로 당시 유력 정치가 중 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특별한 덕이나 업적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냉담하게 그저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했죠. 알고 보면 자서도 초나라 공자 신인데 소왕의 서자 동생이죠. 영륜을 지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공자는 헌문편 10장에서는 그저 그런 사람이다 그 정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중에 대해서도 물었죠. 춘추 초기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패자를 만든 그런 명재상이죠. 이미 우리는 관포지교에서 이 관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관중은 행정개혁과 경제정책, 군사력 강화, 제후 질서 정비 등 정치적인 면에서는 높이 평가를 했죠. 그러나 8.1편 22장에서는 관중은 기량이 좀 좁은 사람이다. 왕도 정치에서 면에서는 관중이 도량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8.1편 22장에서는 관중은 대부 신분으로 상기대, 즉 호화로운 대를 축조하고 세 여자를 취했고 가신들에게 겸직을 하지 않게 하고 저마다 전문직을 두어 관사를 처리하게 했다는 이 관중의 그 비리를 8.1편 22장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러나 정치적인 그런 행정가로서는 아주 공자도 높이 평가한 장이 바로 헌문편 10장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헌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자가 어떤 자가 자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산은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끼이냐? 22년간 정나라 재상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아주 은혜를 많이 입힌 사람이다. 백성에게 혜택을 많이 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또 자서에 대해서 물었어요. 자서에 대해서 물으니까 피제하다. 피는 피야. 여기서 나오는 피죠. 피. 2인칭이죠. 아는 1인칭 피와. 너와 나. 너
그러니까 이인치도 그저 그런 사람, 그저 그렇다 이렇게 평범한 인물이다라고 평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관중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냐 그랬어요. 공자가 이냐라고 할 때는 누군가를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즉 인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 뛰어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탈, 백시, 병업삼배. 탈은 빼앗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빼앗다 이런 얘기는 그냥 그 행정가가 개인의 재산을 빼앗으니까 이건 몰수하다 정도로 해석하면은 좀 자연스럽겠죠. 몰수하다. 뭘? 백시라는 기족의 병업. 바로 병업 300은 300복이 시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어는 관중이죠. 관중이 백시의 시급 300을 몰수했다 이런 얘기죠. 병업은 이게 지명이니까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백시가 바로 귀족이니까, 정확히 얘기는 이 관중도 제 나라 사람이고 이 백시도 제 나라에서 수상을 할 때 했으니까 제 나라의 대무예요. 그러니까 정치개혁할 때 관중한테 걸려가지고 뭐 잘못된 점이 있으니까 백시의 시급 300을 몰수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백시가 자기의 봉지, 자기의 그 시급을 관중이 몰수해버리니까, 뺏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반소식, 밥, 반, 이거 식사다 이런 얘기죠. 소식을 식사, 소는 여기서 뭐 드물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채소 이런 얘기, 채소만 먹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에 빠져서 거친 음식을 먹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중이 자기가 농사짓고 있는 병업 300을 몰수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풀만 먹고 산다 이런 얘기죠. 가난하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서 물치, 이 치는 연령 이런 얘기, 이지만 이게 연령으로, 연령이 끝났다니까 죽을 때까지 물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원한 원망의 말을 없었다.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병업 300을 몰수당하고 아주 가난하게 살아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도 백신은 무원한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원망하지 않았다. 끝내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백시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관중이 백시의 시급을 몰수해서도 원망이 없었다는 말은 바로 관중이 공정한 처분이었다. 사사로운 보복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위한 어떤 조치였다. 또 관중의 행정 처리가 합리적이다. 억울함 없이 납득되도록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옳지, 죽을 때까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다. 또 사람을 복종시키는 정치력이 있었다. 강압이 아니라 정당성으로 승복시켰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공자는 이를 인의 증거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공자의 정치 철학과 연결을 해보면 공자는 단순히
착한 사람보다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자, 공정하게 질서를 세우는 자, 불안 없이 사람을 따르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했죠. 즉 유능함과 도덕성이 결합된 정치가를 공자는 이상으로 봤던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오늘날에도 구조조정이나 세제개혁이나 권한조정은 반드시 반발을 일으키죠. 그런데도 국민이 납득한다면 지도자는 성공한 것이죠. 이것을 공자의 관점으로 보면 불이익을 주더라도 원망이 적다면 그것은 공정했기 때문이죠. 결론은 좋은 정치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손해보는 사람도 납득하게 만드는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헌물편 11장은 문장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별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공자는 말했죠. 빈이 무원난. 빈, 가난하지만 그리고 무원, 원망하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주어로 봐야 되겠죠.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술, 그 다음에 이게 술. 어렵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참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쉽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가난하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 고통 때문에 남이나 세상을 원망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위험성은 있죠. 그러나 원망함을 참는 것보다는 교만함을 참는 것이 쉽다 이런 얘기죠. 공자의 핵심 의도는 바로 이겁니다. 공자는 인간 심리를 매우 현실적으로 봤죠.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기보다는 가난하여 원망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 그게 사실이죠. 현실적이죠. 왜?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죠. 생활이 불안하고 사회적 멸시를 당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상대적 비교에서는 박탈감이 있고 이런 걸 동반함으로 마음속에서 원망이 항상 생기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원망이 하기가 쉬운데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 왜 부유하여 교만하지 않기 이거는 비교적 쉽다 이런 얘기죠. 왜? 부유한 사람은 이미 결핍이 작기 때문에 심리적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수양만 있으면 교만을 억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그런 뜻이죠. 이 장은 단순히 빈부, 가난하고 부유한 이
빈부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즉 비난 속, 빈 속, 역경 속의 턱, 그것과 이 순경 속의 턱,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난할 때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실패할 때 남 탓하지 않고 어려울 때 품을 잃지 않기, 이것은 더 높은 수양이 필요한 것이죠. 현대적 의미로 해석을 해봐도 오늘날에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 전체를 정화하지 않거나 또 실패 속에서도 타인 탓만 하지 않거나 성공했다는 우쭐대지 않거나 모두 중요한 덕목이죠. 공자는 고난 속 인격을 더 높이 봤던 것입니다. 헌문편 12장은 역사적 사실을 좀 설명해야 이해가 바를 것입니다. 춘추 말기에는 제후보다 그 귀족 가문이, 즉 대부구름이나 이런 귀족 가문이 더 강해진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춘추 말기 다음에 전국시대는 중국이 전부 한 200여 국가가 난립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특히 진나라에서는 진나라가 엄청 큰데, 이 진나라에서는 조와 위, 이등의 그 대가문이, 대부그룹이 실권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조나라, 우리나라로 성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조나라나 우리나라는 아주 나라가 되는 그런 큰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원로 참모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반대로 이 노나라 근처에 작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등나라, 설나라 이런 나라들은 인재가 적으니까 그냥 대부 한 사람이 나라 운영을 그냥 직접 해버리면 됐어요. 조나라랑 우리나라는 나라가 크니까, 규모가 크니까 바로 대부그룹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고문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이 조언을 받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행정실무자와 정책결정자가 나눠지는 데 비해서 등과 설은 작은 나라니까 대부가 직접 행정을 담당하고 그랬던 그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공자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조나라와 우리나라와의 큰 국가에서의 그 인재들과 작은 나라에서의 대부라는 그 인재들과의 그 인사평가를 다르게 했던 것이죠. 규모가 다르니까. 이 작은 것과 큰 것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그 인물평가도 다를 수밖에 없죠. 즉, 이런 조나라나 우리나라는 진나라의 한 그 그룹이지만 나중에는 조나라로 승격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승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원로 참모들이 있어야 됐지만 이 등이나 설나라는 작은 나라니까 그냥 대부가 실무 경험으로 그냥 그 젊은 행정가 혼자라도 해결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헌문편 12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왈 맹공작 위 대다 이런 위, 조, 여기서도 이 접속사가 빠졌죠. 조나라나 우리나라.
노, 바로 가신, 즉 맹공작은 조나라나 위나라의 가신이 되었으면은, 즉 아주 훌륭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인물이. 그러나 불가히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다.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왜? 등과 설나라에서의 대부는 될 수 없다. 이 대부는 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정가는 될 수 없고, 여기서는 고문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다시 한번 보면은 조금 어려운 한자들이 나오니까, 맹공작, 이게 작자인데, 이 너그러울 짝자예요. 실사변에 너그러울 짝자인데, 작약해가지고 잘 안 쓰지만 작약해서 작약하다 해가지고 몸매가 가냘프고 아름답다,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이지만 이런 어려운 자인데, 너그러울 짝, 유순하자, 얌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맹공작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죠. 즉 맹공작은 노나라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덕은 있으나 적극적인 이런 그 대부처럼 적극적인 행정 능력이 부족한 인물로 이해되게 되죠. 그러니까 군작 불교에서 군작 큰 되지만 작은 그릇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맹공작은 되다, 뭐가? 조나라와 위나라, 여기 이가 빠졌죠. 조나라와 위나라, 즉 조는 춤추말기, 조는 춘추말기 진나라의 유력 가문이죠. 진나라에서의 유력 가문 출신으로 진나라에 속한 지방 국가였으나 나중에 진해서 독립해서 조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 위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에 속한 지방 국가에서 나중에 위나라로 독립을 했어요. 이렇게 춘추 말기에 이렇게 웬만한 나라들이 독립해서 나라를 만드니까 나중에는 전국 시대는 이 중국 땅덩이가 한 200여 국가가 난립했던 것이죠. 여기서 노는 간호락에서 가문의 우두머리, 조나라나 우리나라가 진나라에서 독립해서 나라가 되기 전에는 이 조와 의의 어떤 가문의 우두머리, 이걸 할 수 있다, 이러니 맹공작은. 이걸 하면은 아주 우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불가 이의, 뭐 될 수가 없다. 뭐가? 등이나 설의 대부는 될 수가 없다. 이 설과 등과 설은 이 노나라 이 주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제후국이죠. 이런 노나라의 주변의 제후국들의 대부, 여기서 조그만 국가의 대부니까 행정실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맹공작은 고문은 될 수 있어도 행정실무관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인 해석은 공자는 맹공작이라는 사람을 평가해요. 큰 가문의 원로 보좌요. 즉 조나라나 위나라, 나중에 진에서 독립한 조나라와 위나라의 그런 원로 보좌역은 충분히 맡을 수 있으나, 작은 나라, 노나라 근처의 작은 나라, 등나라나
설나라의 실무 책임자, 행정 담당자는 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왜 공자는 이런 평가를 했느냐? 즉, 핵심은 덕성과 행정 능력의 차이죠. 큰 귀족 가문의 노유는 바로 신중한 자문을 해야 되고, 도덕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내부 조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로 노릇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반면 작은 나라인 설이나 경이나 설, 이런 나라에서 직접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인 대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애교 교섭이나 군사 판단이나 재정 운영이나 민생 처리, 이런 실무 능력이 요구되죠. 그래서 공자는 바로 인품은 좋고 신중하며 믿을만하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는 행정 능력 운영가는 아니라고 본 것이죠.